이렇게 되면 그동안 연체했던 금액과 남은 휴대폰 할부금이 한꺼번에 청구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궁금한 휴대폰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뭔데 아재입니다. 살다 보면 휴대폰을 사용 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통신비를 못 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아직 연체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내가 만약 휴대폰 사용료를 못 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또 지금 현재 휴대폰이 미납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본인 명의 휴대폰이 개통이 안 돼 불편함을 겪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휴대폰 요금을 계속 미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 사용료를 연체하게 되면 해당 통신사에서 돈을 내라는 문자, 전화, 고지서 등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도 못 냈다. 이렇게 되면 발신정지가 되는 겁니다. 즉 전화 거는 게 안 되고 받는 거는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연체를 안 한 사람인 경우 발신정지가 된다고 통신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언제까지 내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발신정지를 늦춰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까지 납부가 안 되면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 후 또 한 달이 연체가 되면 이제 수신까지 정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전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핸드폰비 한두 달 연체된다고 해서 신용상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출을 받을 일이 있을 때 이 정보로 인해 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직권 해지입니다. 즉 통신사와의 계약이 강제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연체했던 금액과 남은 휴대폰 할부금이 한꺼번에 청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도 연체금이 해결이 안 되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통신사에서 나의 채무를 신용정보회사로 넘기게 됩니다. 그 기간을 보자면 보통 첫 연체가 발생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렇게 신용정보회사로 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내겠다는 변제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약속한 그 기간까지는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분, 채무액이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지를 한 다음 바로 넘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고부터는 통신사에서 미납금 안내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납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과정 자체도 힘들고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독촉을 받는 것도 괴롭지만 어쩔 수 없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정말 더 힘든 건 내 명의 휴대폰이 수발신 정지가 되어서 손발이 다 묶여버려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구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휴대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생각만 해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타인의 명의 폰을 사용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불편함은 물론이고 무슨 일을 하든 본인 인증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게 요즘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해결 방법을 바로 안내해 드리자면 본인 명의 선불폰을 개통하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의점 유심을 사서 간편하게 개통 앱으로 선불폰 온라인 가입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뭔데 아재였습니다.